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역량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께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계획성입니다. 계획성을 갖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너에다가 하루하루 계획들 일주일 단위로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워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나가다 보면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논술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안에도 이제 여러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어휘력을 훑어주고 문제, 사고력과 독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나서 발표하기 위한 글을 써나가기 위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칠판에다가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쓰는 논술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계획성 있게 수업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논술 수업을 이제 3회씩 이렇게 해 나가다가 적응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2회로 줄이고, 저희가 또 이사를 오게 되니까 거리상으로 좀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1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이제 시작돼서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시계를 쳐다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2시간이라는 논술 수업을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스스로가 이제 계획을 잡고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계획해서 뭐 2시간은 논술 수업, 뭐 2시간은 수학 수업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논술 수업 이 2시간 또한 아주 세세하게 잘라서 시간 계획을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 1회로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은 문제풀이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오늘은 마인드맵까지 반드시 정리하고 돌아가야 한다. 오늘은 발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2시간 안에 해결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수업을 듣는 그 자세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되겠죠. 그리고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의지불끈해 가면서 수업에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확실히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해나가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잘해 나가는 친구는 계획성이 있다.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시계를 자꾸 쳐다보고 선생님 몇 시예요? 몇 시예요? 하면서 왜 시간이 안 흘러가지? 이렇게 시간을 때우려는 경향의 친구들도 있죠. 하지만 공부를 잘 해 나가는 친구는 가는 시간을 보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아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세워놓은 어떤 계획대로 그 계획된 그 목표의 분량대로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오늘 이거 못한 부분은 집에서 숙제로 하고 올게요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숙제도 반드시 자기가 이제 말한 것들을 스스로 잘 지키고 해결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 주 1회 수업이긴 하지만 진도도 빠르고 더 집중해 나가고 더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잘 논술 수업을 활용해 나가는 친구다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공부, 국어 공부, 뭐 영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이전의 아이들에게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한 잘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을 아까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은
내가 가는 그 목표의 길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고 더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공부가 시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초등 시기에 뭐 4, 5, 6학년 친구들부터는 계획성을 갖고 공부해 나가도록 부모님과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시간을 정말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방학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계획 세우기에 있어서 가장 그 첫 출발이 이제 방학 계획표 세우기일 텐데 방학 계획표도 한번 세워보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아이에게 좀 이야기해보는 거는 어떨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분 하면은 그 많은 위인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죠. 바로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바로 그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의 필라멘트를 발명을 했죠. 보다도 오래가고 더 밝고 더 편리한 전구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1000개가 넘는 발명품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는 이 전구를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그 실패가 수천 번이 넘는 실패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땠을까요? 좌절하고 넘어지고 포기했을까요? 바로 할 수 있다. 다시 해보자 하고 시도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 하면은 늘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예. 왜 그렇게 실패가 많았냐는 그런 어떤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런 실패 하나하나가 내게는 문제 해결로 다가온 방법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찌 보면 그 문제 해결력을 알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를 통해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할래가 아니라 실패를 배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배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쳐 줘라. 이렇게 좀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왜 안 되지?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다른 방향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해서 오히려 그거를 즐거운 배움의 기회로 삼고서 더 또 다른 방향을 틀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해 나간 그 힘,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이 초등 시기에 일찍 경험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구나. 그런데 이 과정이 영원하지 않아.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우리 열심히 다시 한번 불끈 의지 붙잡고 해볼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통하면 좋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가 싫다고, 아이가 자꾸 칭얼칭얼 거린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아이 뜻대로 흘러가도록 놔둘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서 잘 잡아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후에 아니 우리 엄마는 내가 철없을 때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왜 가만히 놔둬?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때 엄마가 나에게 끝까지 이렇게 격려하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성장해 갈 수 있었어. 내 손 끝까지 놓아주지 않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아직은 의지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뭐 사춘기 맞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부모 말조차도 아예 통하지 않는 그런 때를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이제 초등 시기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 회복 탄력성 이것들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초등 시기에 잡아두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우리 아이들도 그 방법을 터득해 가면서 어렵더라도 꾸역꾸역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결국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 유형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친구는 정말 성실하게, 느리더라도 성실하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공부머리가 좋은 친구가 있어요. 이 둘이 경쟁하게 됐을 때 결국은 성실함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뭐 우리 대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난 잘해. 오늘은 좀 쉴래. 그래도 되겠지 뭐. 그때 이 거북이들은 느리더라도 한 발 한 발 본인들의 실력을 쌓아 나가고 그렇게 쌓아가다가 결국은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함이라는 이 무기 또한 잘 챙겨서 마련해 주면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 시기에 잊지 말고 우리 학습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계획성, 회복 탄력성, 다시 말해서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성실함, 여기에 우리 집중하면서 이번 방학 한번 계획들 세워나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